네, 안녕하십니까. 낙찰을 받고 나서 의도치 않게 10%에서 20% 보증금을 미납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보증금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면 최저 입찰가의 10%이기 때문에 정말 크겠죠. 그래서 오늘은 사례를 통해 또 왜 보증금을 날리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요, 금액으로 말씀드리면 750만 원 정도 보증금을 날리셨어요. 둔산에 있는 하나리움 시티입니다. 하나리움 시티 많이들 아시고 이제 저희 수강생분도 낙찰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전체가 경매로 진행을 되면서 수백 건이 이제 나왔죠. 감정가가 1억 5,200이었는데 이제 두 번 유찰이 됐어요. 최저가 7,400, 거의 절반 가격에서 28명이 입찰했네요. 1억 1,900에 낙찰을 받았어요. 지금 네이버 최저가를 보시면 1억 1,000입니다. 금매로 지금 뭐 1억 1,000에서 1억 2천 사이인데 1억 1,900에 받으신 분은 아무래도 좀 낙찰가가 좀 높지 않았나, 시세 대비 좀 높게 받아서 750만 원을 날리면서까지 미납을 하셨네요. 절반 가격대에서 몰리다 보니까 이렇게 낙찰가가 높아졌는데요. 주변 대비 철저한 시세는 꼭 확인을 하시고 시세 대비 높게 받으시면 보증금을 날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보증금을 날리는 경우는 인천 서구에 있는 경남 아파트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 감정가가 2억 8천 감정이 돼 있고 구축 아파트입니다. 34평형 구축 아파트인데 한 번 유찰이 돼서 최저가 70% 1억 9,600에 시작이 됐겠죠. 보증금이 한 2천만 원 정도 됐는데 10명이 입찰을 했고 최고가 쓰신 분이 4억 6천을 썼어요. 이해를 할 수 없죠. 지금 네이버 최저가가 2억 6천인데 4억 6천을 썼어요. 그리고 2등이 2억 3천, 거의 2등하고 2억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제 예상인데 이분은 아마 2억 6천을 쓰려고 하신 것 같아요. 2억 6천인데 2랑 4랑 좀 필체에 따라서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4를 2로 착각해서 잘못 쓰셔서 4억 6천 이렇게 써서 미납을 하신 것 같아요. 미납을 할 수밖에 없겠죠. 시세 대비 2억을 더 쓰셨으니까. 입찰표 쓰실 때 절대 여러분 수정해서는 안 돼요. 아시죠? 만약에 금액을 잘못 썼으면 다시 써야지, 그 2를 뭐 4로 바꾸겠다, 4를 2로 바꾸겠다 해서 이렇게 잘못 쓰는 경우 낙찰이 돼버려서 보증금을 몰수당하니까 정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입찰표는 수정이 절대 안 된다. 바꾸려면 꼭 다시 써야 된다. 인지하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금액이 좀 더 올라갔습니다. 무려 5천만 원을 날리셨습니다. 화성입니다. 화성 아파트예요. 동탄 유버폴리스라는 주상복합형 아파트인데, 이거는 감정가가 7억인데 한 번 유찰돼서 4억 9천에 이제 최저가가 돼서 보증금이 한 5천만 원 됐겠죠. 근데 이제 2회차에 6억 7,800에 낙찰이 됐어요. 7명 입찰을 해서. 차순위가 5억 3,800이니까 차순위하고 1억 4천 정도 높게 받으셨네요. 네이버 시세를 보니까 최저가가 5억 9천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세 대비 너무 높게 받았어요. 네이버 최저가가 5억 9천인데 그거 대비 뭐 거의 8천 이상 높게 받았기 때문에 시세 대비 너무 높게 받아서 미납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예상되는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가 경매를 하는 게 낙찰이 받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지 낙찰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거는 시세 조사하기 너무 좋잖아요. 네이버 검색하면은 뭐 1, 2분 만에 바로 나오기 때문에 높게 낙찰을 받으면 입찰 보증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 5천만 원을 미납한 그런 사례였습니다. 네 번째는 이거는 1억 1천 정도 이제 보증금을 날린 경우입니다. 이거는 대전에 있는 원룸인데요. 다가구 원룸 주택인데 토지가 120평, 건물이 230평, 엄청 큰 다가구 원룸이네요. 최초 감정가가 15억 9,900, 거의 16억이죠. 근데 1회 유찰돼서 11억 1천에 진행이 됐는데, 11억 1천이니까 10%니까 보증금이 한 1억 1천 정도 되겠죠. 한 명이 들어왔어요. 단독으로 11억 4천에 받으셨는데 이걸 미납을 하셨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건축물 대장을 떼보니까 불법 건축물도 아니고 외관도 사진상 보니까 상당히 양호해요. 준공 한 8년차 정도 되는데 건물 관리도 잘 돼 있는 것 같고, 근데 지금 임차인으로 신고된 게 18명 정도 됩니다. 현재 신고된 보증금이 한 11억 3천 정도 해서 세금 정도만 내면은 무피가 가능한 다가구 원룸 건물이었는데, 제가 봤을 때 거의 시세랑 뭐 큰 차이 없이 받긴 했는데, 그냥 제 예상입니다. 다가구를 한번 해보고 싶은 초보자가 연습 삼아 입찰을 해봤는데 덜컥 낙찰이 된 게 아닐까. 거기다가 단독이니까 덜컥 겁이 나는 거죠. 이거 문제 있는 물건이 아닐까. 단독이면 솔직히 확신이 없으면 좀 그렇잖아요.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이제 18명을 이제 영도를 해야 되는데 인수해야 되는 물건, 그런 건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따져봤을 때 부담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예상은 대출 문제가 있겠죠. 예상했던 금액이 안 나오다 보니까 1억 1천이랑 큰 보증금을 날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는 케이스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1억 8,700을 날린 경우인데 조금
복잡해요. 물건은 성수동의 강변 인강 아파트입니다. 요즘 성수동 제일 핫하죠. 강남 다음으로 핫한 데를 꼽으라면 성수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상권부터 해서 주상복합 지은 것들도 초고가, 가격도 비싸고 이 건물 같은 강변 인강 아파트는 한강변 바로 앞이라 한강 조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영동대교를 바로 타서 강남 접근성도 좋고 자양역을 이용할 수 있는 건대 입구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 34평 아파트인데 감정가가 23억이에요. 무려 한 번 유찰이 돼서 18억의 최저 입찰가로 진행이 돼서 보증금이 1억 8,700이겠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분이 입찰을 해서 23억 3,900 최초 감정가 비슷하게 100만 원 빠졌네요. 거의 감정가에 받으신 거예요. 지금 네이버 최저가를 보시면 22억이에요. 시세 대비 너무 높게 받은 거죠. 그리고 유료 사이트 여기 참고사항을 보시면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물건인데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할 여지가 또 있는 물건이에요. 왜 입찰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조합은 내가 집주인인데 지역 내에 여러 개 주택을 갖고 있으면 하나만 주겠다는 거죠. 이 물건 같은 경우도 주인이 여러 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주택을 신축했을 때 분양권을 안 줄 수도 있다. 그런 의미인 거죠. 이런 재개발, 재건축을 보실 때 제가 이 주택을 샀을 때 권리를 받을 수 있는지 따져보고 사야지 현금 청산을 당하거나 권리를 이것처럼 인정받지 못해서 조합원 입주권을 못 받는다거나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또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4억의 보증금을 날린 경우인데요. 이 건물은 서울 당산동에 있는 근린시설인데 토지가 100평, 건물 면적이 460평 규모가 있는 건물이죠. 그래서 최초 감정가 78억에서 3번 유찰돼서 최저가 40억에 진행이 됐는데 3명이 입찰해서 48억 6천에 낙찰을 받으신 거죠. 보증금이 이제 한 4억 가까이 됐는데 이걸 미납을 하신 거예요. 2등 차순위는 40억으로 한 8억 정도 높게 받으셨는데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었어요. 근린시설로 이제 허가를 받았는데 내부를 다 쪼개서 원룸으로 만든 거예요. 주거용으로. 그래서 무려 방이 71개를 만드셔가지고 72명의 임차 보증금이 신고된 게 45억에 월세 400이죠. 뭐 요걸로만 보면은 수익이 나쁘지 않는데 이거 위반 건축물로 지금 등재가 돼 있고 원상복구가 힘들죠. 안 되겠죠. 거의.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매년 이제 이행강제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물건이었고 뭐 이행강제금도 엄청 클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위반 면적이 거의 뭐 전체니까 460평이니까 이것저것 다 따져봤을 때 무리하게 입찰해서 이건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71명에 대해서도 또 인수해야 되는 보증금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권리가 있다 보니까 4억의 보증금을 날린 케이스였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면은 위반 건축물 등재가 2013년 8월에 돼 있어요. 2019년 이전에 불법된 거는 괜찮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거용으로 썼을 때만 그 이전에 적발된 게 이제 이행강제금이 5회 이상 납부하고 안 나오는 거지 84제곱미터가 아니라 이건 몇 제곱미터예요? 1529제곱미터죠. 이 면적을 많이 위반을 하면은 특별 조례에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이제 마지막 회고가 보증금을 많이 날린 사례는 무려 17억을 무려 날리신 사례입니다. 규모 자체가 뭐 어마어마한데 사진을 보시면 뭐 S전자 반도체 공장 같기도 하고 엄청나요. 규모가. 토지 면적이 17,600 건물 면적이 6,000평 가까이 되고 위치는 경상북도 구미시에 있는 그런 공장인데 사진을 보면 뭐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이게 최초 감정가가 350억이에요. 두 번 유찰이 돼서 최저가 170억에 진행이 됐죠. 172억에 진행이 돼서 보증금만 17억 던 물건인데 두 명이 입찰해서 최고가 200억에 이제 낙찰을 받으셨어요. 이분이 미납을 하셨어요. 이 공장 자체가 보니까는 무슨 에너지 회사에서 운영을 했고 파산을 해서 채권자가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일으켜서 경매로 진행했던 그런 물건이었는데 이거는 뭐 일반인들이 뭐 할 수 없는 그런 물건인 것 같고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렇게 적게는 몇 천만 원부터 몇억 그리고 몇십억까지의 보증금 미납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항상 알기로는 한 500억 정도 1년 동안 보증금 몰수 금액이 그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시세 대비 과한 입찰가, 잔금에 대한 문제, 대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그런 것들을 잘 따지고 낙찰을 받으셔야지 낙찰을 받고도 이렇게 미납을 하면 뭐 몇 천만 원부터 몇억 날리면은 더 이상 경매를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잘 주의하셔서 이런 실수 없게 안전하지만 또 수익은 볼 수 있는 확실한 경매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